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9시 부동산의 사형 선고를 때렸습니다. 안 보면 땅 치고 후회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V자나 U자형 단기 침체보다는 L자나 W자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제연구소 전망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버티던 강남, 용산, 목동, 여의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늪에 빠지게 되면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임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말 환영합니다. 오늘 9시 부동산 사형 선고 안 보면 땅 치고 후회한다. 많은 지표들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정말 아파트 빌딩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타이밍 잡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언제 잡아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잡으면 돼요. 먼저 집값 흐름을 보면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가격적인 요인. 도대체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잡으면 되느냐? 통상적으로. 그리고 하락 기간. 그 기간이 얼마큼 빠지면 유효하냐? 먼저 집값 흐름. 경제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라든가 또는 주가, 해외의 집값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들이 상승 반전을 하는데 꽤 많이 가고 있어. 그러면 부동산도 뛸 확률이 큰 거예요. 두 번째, 정부 정책, 청약, 대출, 세금, 거주, 바로 이 네 가지 규제책이 대폭 완화되거나 또는 부양책이 나왔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부양책. 바로 이것도 바닥 타이밍입니다. 선도주가 상승해요. 계속 빠지기만 했는데 강남이라든가 핵심 지역 또는 분양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플러스 쪽으로 막 전환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집값 흐름이 타이밍의 1번. 두 번째는 가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최고가 대비 40% 이상 떨어지면 얼마든지 얘는 매수 타이밍에 가까워졌다라고 우선 할 수 있죠. 두 번째, 주간 하락폭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 마이너스에 놀고 있는데 줄어들어. 그리고 거래도 많아져. 그 다음에 바닥 대비 플러스 상승. 이 바닥에서 이제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주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가 되든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놀든 간에 이것은 상승 징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락 기간. 자, 대세 하락. 2년 내외 하락 후에 이제 쭉 빠진 다음에 정체하거나 올라가거든요. 대략 한 2년 이상 빠지게 되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닫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매수해도 됩니다. 자, 침체 위기. 완전히 경제 침체라든가 경제 위기가 터지면 2년이 아니에요. 3에서 5년 정도 충분히 하락합니다. 이때는 해외 집값하고 연동을 하니까 다른 나라 상황이 어떤지도 판단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는 좋은 입지에서 나쁜 입지로 올라가니까 강남,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순으로 뜁니다. 이번에는 오늘 1시 부동산 사형 선고, 바로 이 L자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W자. L자라고 한다면 일본처럼 이제 쭉 빠진다는 얘기고요. W자라고 한다면 내년 정도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한 2, 3년 있다가 올라가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구도죠. 자, 보시면 집값 L자 침체냐 V자 반등이냐 과거 3년을 볼까요? 먼저 91년 일본 위기는 L자입니다. 쭉 한 방에 떨어졌다가 횡보해 버렸죠. 1990년 폭등, 91년에서 96년까지 장기적 하락. 이게 우리나라 지금 91년부터 96년까지 쭉 떨어졌죠.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무려 하락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10년 가까이 하락했지만 한국 7년 하락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IMF 터졌으니까 합쳐갖고 10년이에요. 일기 신도시 택지지구 무려 200만 가구가 공급 폭탄. 그러니까 꼭 하락장에는 상승장에 공급 계획이 세워지고 하락장에 꼭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다 망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번에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V자 급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빠졌다가 잠깐 반등하는 듯 하더니 97년에 떨어졌다가 바로 뛰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IMF 14% 실질적으로는 반토막 났죠. 아시아 금융위기로 확대됐었잖아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데. 자, 위험자산도 폭락했고 금리 인하, 대출 확대, 규제 완화 바로 자, 이런 것들에
이제 힘입어서 V자 반등을 하게 됩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때도 상당히 우리나라 집값에 타격을 주는데 이때는 W자형 침체. 왜냐? 2007년에 떨어졌다가 8년 하락 후 반등 9년에 했어요. 그런데 10년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13년까지. 그러니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서 W자라고 합니다. 이때 규제 해제, 부양책 등으로 결국 바닥치고 W자로 상승을 했어요. 이게 신도시 택지주고 200만 가구가 이때 하필이면 공부해가지고 12, 13, 14, 15 이때 별로 못 갔죠. 자, 이제 2002년입니다. 코로나 금리, 이번에는 코로나하고 금리, U자, W자 침체로 빠질 것을 가장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V자는 안 될 것 같아요. V자가 되려면 이제 내년에 뛴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아 보이고, W자 2년 후, U자 내후년, W자는 한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임대주택 사업, 코로나로 집값 거품이 아주 무진장이 심화됐었죠. 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이 급락 중입니다. 3기 신도시 택지주고 하필이면 꼭 이때 200만 가구, 이게 또 폭탄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폭락장을 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미분양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하고 있으시죠?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최선의 방법. 정말 반토막 났다. 집값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하락. 매수자. 자, 분양. 매수자하고 매도자를 딱 정리해보면 매수자는 분양을 받느냐, 하락 과정에서 그냥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많이 빠졌으면 바닥에서 매입해야 하느냐, 이 세 가지인데 분양 보실래요? 분양가 아래로 얼마든지 폭락하니까 서울하고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급지, 지금 서울 웬만한 특급지도 미분양 날까봐 안 놓고 있잖아요. 자, 3기 신도시도 특급지 중심으로만 분양을 받으세요. 가점, 특공과 상관없이 하락 과정에서 매입, 상투장 매도를 했어요. 불안해, 집이 없어서. 그러면 한 40% 정도 떨어지면 뭐 좀 더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래도 매수를 해도 돼요. 하지만 바닥까지 이제 이게 신호가 주간마다 나오잖아요. 그게 상승 신호가 없다면 그냥 투자 극대화를 위해서, 자, 상급지 이제 급매로 팔았으면 이 바닥에서 이제 매입을 하시라고요. 상급지, 아주 좋은 지역을 급매로 잡으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바닥에서는 추가 매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1로 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매도자는 지금 매도할 거냐, 하락 과정에서 매도할 거냐, 바닥에서 갈아타기 할 거냐. 지금도 이미 빠진 상태예요. 지금도 하락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매도는 제가 보기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왜? 아직은 반토막 난 다음에 20에서 30% 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절 이상은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상급지 매입하세요. 하락 과정 잘 안 팔려가지고 좀 더 빠졌다. 그래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바닥 전에 매도를 하고 완전 바닥에서 상급지를 매입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장에서도 제가 갈아타기 하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지금이나 하락 과정은 더 좋으니까 매도해야겠죠. 바닥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팔아버리고 바닥 매도에 바로 팔아버리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또는 자녀가 있다면 추가 매입하시고. 자, 이제 집값 대폭락, 하락 초기, 중기. 지금 하락 초기냐, 중기냐? 하락 초기는 끝난 것 같아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이. 지금 빨리만 팔아달라 해가지고 4억, 5억 내놓고 또 지금 팔리질 않고 있어요. 자, 보실래요? 상승 시작할 때는 보통 거래량이 보통 정도 있어요. 한 4억, 매물 4억. 한 2012, 13, 14년, 15년 뭐 이때가 되겠죠. 13, 14, 15년. 그리고 경기도로 따진다면 19년, 20년 초. 자, 그리고 상승 초기 거래가 활발했어요. 그래서 5억에 거래가 된다면 이제 매물 6억. 자, 이거 보시면 상승 중기 거래 보통. 이제 8억까지 올라갑니다. 매물 10억. 대략 서울 같은 경우는 더블 이상 안 뜨면 꼭지 아니에요. 서울은 두 더블을 더 뜰 겁니다. 세 더블까지 가요. 왜냐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두 더블은 중간선이라고 보면 돼요. 중간선. 회복밖에 안 했잖아요. 제 말 이해 가셨죠? 2배 뛰었다고 해서 많이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꼭지 시세 4억이 12억까지 갔었죠. 매물은 14억에 아주 상상 초월로 높게 나와 있죠. 얼마나 많이 뛰는지 알겠죠. 그러다가 빠집니다. 자, 하락 시작. 작년 가을이 되겠죠. 11억, 매물 14억. 그래도 하락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되게 높아요.
자, 지금은 노란색을 쳐놨는데 이 과정입니다. 하락 초기 매수자가 없어요. 이미 12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졌고 매물은 11억에 많이 포진. 거래 안 되죠. 이제 현재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봤는데 중기 거래 보통 12억이 8억 거의 이제 4억까지 떨어졌죠. 매물은 9억에 있고 결국 바닥까지 떨어지면 6억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매물은 6억에. 아무튼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초기와 중기의 이 중간 단계에 와 있다. 이제 부동산 전망 4가지 시나리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동산을 전망합니까? 여기 보시면 A코스, B코스씩 쭉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0입니다. 0. 그런데 정말 박근혜 정부 초기 문재인 정부 때, 이건 이제 2017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쪘네요. 지금 이 0 밑으로 내려온 건 얼마 안 되죠. 뭐 대책 엄청 수단해도 뛰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 세계 경제 침체를 계기로 쫙 빠져요. 지금 동그라미 친구십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22년 지금 끝자락인데 여기까지 왔죠. 자,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먼저 A부터 보자고요. 진짜 많이 빠지네요. 이게 쭉 가는 거야. 한 10년. 자, A코스 장기간 일본식 침체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일본보다 훨씬 좋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일본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B 볼까요? B는 쭉 빠졌다가 결국은 이제 W자나 약간 그런 모습 보일 텐데 2026년이나 이때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과거 반복된 하락, 집값이 커가지고 폭락한다. 자, 두 번째 확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만큼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B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확률은 두 번째예요. C 한번 볼까요? C는 여기네요. 좀 덜 빠지죠? 그래서 23년 말이나 4년 정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1, 2년 폭락 후에 V자라든가 U자 상승, 경기 침체 기간으로 볼 때 가장 높은 확률. V자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2024년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 U자 정도. 마지막으로 자, D 보세요. D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자, 내년 초에 그냥 뛰어버려야 하는데 D 코스 금리 인상 1년 후에 상승, 경기 회복. 경기가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내년이 올해보다 좋아야 돼요. 금리 인하. 자, 금리 이제 바로 인하해야 돼요. 세계 집값 상승. 지금 막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야 돼요. 가능성 거의 없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특히 관심 가질 게 지금 이 C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즉 23, 4년에 회복하느냐. 한 4년 정도. 그 다음에 25, 6년에 회복하느냐. 자, 이번에 수도권 80% 아파트 10년간 떨어졌다.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있어요. 그런데 2010년에 9년에 꼭지 찍고 쭉 내려와서 이제 회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19년이니까 10년 걸렸어요. 이 모습은 하남시 신장동의 대면 강병타운 31평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의 80% 아파트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프 똑같아요. 이거하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20년부터 날아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날아갔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만큼 빠졌잖아요. 제 말 맞죠?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빠질 것 같아요. 다. 이 바닥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이 정도. 아직도 멀었죠? 회전율도 보세요. 여기 거래량 엄청 많습니다. 이 하락 기간 10년 동안에 거래량 많으면서 본전치기 한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또 이짝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는 거 아니에요. 특히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 자, 이제 수도권 80% 아파트 분석을 해봤더니 시세 분석. 2009년에서 2019년간 10년간 침체죠. 자, 2009년 시세 10년 후에 회복. 여기 시세 어때요? 이때 회복했잖아요. 이때. 그 다음에 거래 많이 아무리 많아도 10년간 침체. 거래량 진짜 많네요. 이렇게 회색 보이죠? 그 다음에 장기 폭락. 2기 신도시 등 공급 과잉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못 가냐면 계속 공급 때려버리니까. 이번에도 이제 공급 때리잖아요.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원룸 급증하고요.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집을 잡아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 세 번째, 해외 집값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이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GDP 소득 대비 우리나라 집값이 상당히 거품이에요. 이게 정상적 시세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GDP의 거의 2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기 폭등, 집값 잡을 능력, 의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뛰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2배 뛰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원인은 코로나로
부동산 주식에 돈이 그냥 막 찍어냈는데 몰려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는 바람에 거품이 심해졌죠. 해외 집값도 올라갔습니다. 이때 많이. 그렇지만 세계율이 폭등.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시세 분석. 10년간 못 갔다. 장기적으로 폭락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단기간 이렇게 뛰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폭락장, 부동산 돈 버는 방법 4가지. 여러분들이 마침내 바닥장, 폭락장이 되면은요. 먼저 서울에 집을 잡으세요. 또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서울에서 먼 지역은 그냥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갭 투자하면 가장 좋고 비투를 하거나 실거주. 자, 서울 또는 서울 인접 경기도, 전국에서 많이 떨어진 명품 이런 곳 중심으로 매수하세요. 수익률 순서는요. 갭 투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비투 실거주. 빚 없이 실거주가 제일 돈은 못 봅니다. 방법. 폭락장 상급지 500세대 이상 무조건 세대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폭락한 곳에 상급지에 세대수 반드시 500세대 이상. 이번에는 3기 신도시 서울 분양권 미분양을 잡는 것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자, 먼저 서울 유망 대단지가 미분양이 나거나 분양권이 있거나 또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또는 전국적으로는 유망 대단지. 수익률 순서는 서울의 유망이 가장 많이 뛰고 그다음 3기, 그다음에 경기도 유망, 전국 유망 순으로 좋다. 분양 같은 경우. 방법. 폭락장, 지역별 명품 분양권 미분양을 잡아라. 폭락장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프리미엄 받고 팔거나 아니면 입주를 하거나 대신에 판단 잘해야죠. 상급지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이제 본인이 집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상급지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기. 지금 매도해가지고 바닥 고가의 매수. 수익률 최고입니다. 물론 무주택이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뭐 떨어지고 있는데 뭐 불안은 심하지는 않잖아요. 하락 과정에서 매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매도하라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마지막은 바닥에서 갈아타기. 그냥 많이 떨어졌어도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더 좋고 더 많이 떨어진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상급지로. 결론적으로 수익률은 1번이 제일 세고 도중 갈아탄 거 2번. 제일 안 좋은 게 3번. 더 안 좋은 곳은 갈아타지도 않고 끌고 가는 거. 자, 자녀 추가 매입 금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보유주택 외에 다주택이 되더라도요. 추가로 하나 일시적 2주택 만드세요. 자녀 현금 증여 후에 자금에 맞게 자녀들 추가 하나씩 매입. 그다음에 본인 혹은 자녀 바닥장에 이제 금매 갭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양권 미분양을 사가지고 분양권으로 파는 방법 또는 입주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 현금 보유. 자, 위험 요인이 3가지가 있어요. 무주택자. 먼저 왜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쫄딱 망하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이렇게 주식이나 가상화폐 또는 ELS 이거 채권 플러스 뭐 주식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 위험자산 투자, 주식, 가상화폐, ELS 이거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본전 날릴, 원금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괜히 집 팔아갖고 이게 뭔 꼴입니까? 원인, 자본이 적고 소액 투자 한 방을 노리는 그 심리 때문에. 문제, 90% 자산 탕진합니다. 업무,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업무도 방해돼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빌라, 오피스텔, 땅 쓸데없는 거 투자를 해요. 결국 못난이 투자해가지고 이런 것들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못 벌고 가격이 싸고 대출 부담이 적으니까 잡아놓는 거예요.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왕 잡는 거 뛰어야지. 문제, 가격도 안 오르고 잘 안 팔려요. 3번째는 그냥 집값 떨어지면요. 에이 이제 집 사면 망하나 보다 해갖고 평생 임대 사는 거야. 그냥 전세 월세 눌러 사는 거예요. 자, 무주택 대박 기회 옵니다. 이게 보세요. 2019년에 매입한 사람들 6억에 매입했다. 그래갖고 결국은 어때요? 12억, 6억 이렇게 빠지겠죠. 나중에는 서울이라면 자 6억짜리 아파트가 18억까지 또 올라갈 거예요. 차익이 12억이야. 그런데 자 2019년에 안 잡고 그냥 바닥에서 뭐 2024년이라고 생각하자고 잡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거의 수익률이 18억이에요. 차익도 12억. 그러니까 과거에 돈 벌었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반토막 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반토막 나볼 때 잡으면은 이 사람은 기간만 많이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은 기간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버티는 곳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강남 1기 신도시 늦게 뛴 곳들이 버텼잖아요. 자, 강남 한강 재건축, 강남 서초 용산 여의도 목동이 지금 막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강남 불패로 지금 착각을 했다가 결국 재건축 때문에 뛰는 줄 알았더니 결국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결과 하락장 최대 폭락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금액도 비싸니까. 근데 뛸 때는 가장 먼저 올라간다. 장기적으로는 좋다. 일기 재건축, 자 분당, 평촌, 과천, 뭐 광명 이런데 원인 정부 일기 신도시 비전과 규제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일기 신도시가 늦게 빠졌어요. 결과 하락장 지금 주간만 본다면 최대 낙폭이에요. 서울과 함께 나중에 또 상승할 때는 먼저 폭등한다. 그리고 늦게 뛴 것은 1번, 2번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근데 늦게 뛰다 보니까 늦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버티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경기 외곽, 인천, 광역시 지방 전체 이제야 떨어지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입지가 나빠서 늦게 뛰고 늦게 하락. 이거는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외에 뭐 빌라,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이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결과 외곽 비아파트는 안 팔리고 늦게 상승한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게 쭉 넘어와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왔죠.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초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물가와 금리,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느냐, 위기로 치닫느냐의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